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계산했던 그 예제입니다. 그 예제에서 고장 계산까지 끝내봤는데 그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분기솔로 차단기를 선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고장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간선에서 그 다음에 분기선에서 고장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선 차단기를 갖다가 이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이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먼저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갖다 선정을 합니다. 자,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선정한다. 이제 이게 먼저죠. 저압 차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고장이 발생하면 스스로 동작하잖아요. 계정기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잖아요. MCC 같은 경우는 계정기 없이 자기 스스로 뭐냐면 이미 세팅된 자기의 설계에서 이미 세팅된 대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죠. ACB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VCB 같은 경우는 계전기라는 게 따로 있죠. 계전기에 의해 세팅치에 의해 가지고 차단기가 그 명령을 받아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전기 세팅치에 의존하지만 우리가 MCCB나 MCB나 그럼 누전 차단기나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미 설계되어 있는 치대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동작할 거냐 말 거냐 기준치가 뭐냐면 전격 전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전격 전류 넘으면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전격 전류가 잠깐 넘어가면 느리게 동작하고 좀 더 크게 흐르게 되면 좀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특성은 가지고는 있지만 뭐냐면 일단 동작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전격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격 전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런 차단기들은 암페어 트립이다 라고도 하죠. 그 전류가 뭐냐면 트립의 기준이 되는 전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게 보호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격 전류이자 보호의 기준이 되는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류 너무 동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보다는 커야 되냐면 최대 부하 전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부하가 있을 텐데 이제 어차피 이 부하에 최대치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최대치는 다 흐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 값은 커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보다 729가 여기에 최대 부하 전류인데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야 되는데 얘가 700A짜리다. 그러면 뭐냐면 700A 넘어가면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가 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격 전류 갖다가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최대 부하 전류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부하 전류를 계산할 때는 모터 부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부하만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는 지금 일반 부하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하 용량이 480kV예요. 그러면 480kV를 다 소모했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이걸 전격적으로 나눠주면 이 전류가 되네요. 729A가 최대 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최대 부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계 전류라고도 부르죠. 거기서는. 어쨌든 최대 부하 전류보다는 이 암페어 트립이 커야 된다는 거죠. 전격 전류가 커야 이 전류까지는 허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전격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겠죠. 얘가 너무 멀어져도 뭐예요? 동작 전류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과부하 보호가 또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바로 윗전격으로 가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점검을 해볼 것은 뭐냐면 이 케이블, 그 솔로의 그 케이블의 과부하를 갖다가 막아줄 수가 있겠냐, 얘가 열정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정 내력 내에서 얘가 동작해 줄 수 있는 차단기인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게 보려면 TC 곡선상에서 놓고 이 케이블의 열적 한계 곡선은 밑에서 보호가 되는지를 갖다 봐주면 돼.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주면 돼. 여기가 TC 곡선이잖아요. TC 곡선상에서 요 차단계 TC 곡선을 놓고 이렇게 동작하는 녀석이면은 이 케이블의 열적 내력이 여기 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서말 리미트가 케이블의 서말 리미트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보호가 된다는 거. 여기는 아래쪽은 보호 영역이잖아요. 아니 여기까지는 견디는 영역이니까 차단기가 더 미리 동작해 주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서말 리미트가 여기 밑에 온다 그러면은 케이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 검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선정했을 때 이 케이블은 도대체 보호가 되는 녀석이냐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줘 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의 이제 허용 전류를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보통 이제 사용하는 그 전선의 공사 방법, 뭐, 그 다음 주위 온도, 뭐, 포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준값은 뭐 주위 온도 30도, 그 다음에 뭐 복수 회로가 포솔된 그룹 회로수가 없다, 자기만 포솔됐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뭐 병렬 도체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1. 그러면은, 한 개가 630하니까 두 개 깔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디레이팅 시켜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 전류가 주변 영향을 받아서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거나, 주변 온도도 30도가 아니라 40도가 된다 그러면은 0.91로 좀 더 디레이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수 회로가 있다. 그러면 3개가 더 있다. 그럼 0.8이 적용하면 0.82. 이거는 뭐냐면 뒤에 이제 부속소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적용하면 돼. 분기 회로의 병렬 수가 1개가 아니라 2개다. 그럼 0.88 이렇게 이제 적용해가지고 결정하면 돼.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케이블은 833A 정도가 허용할 수 있는 전류의 최대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과부하가 됐을 때 얼마까지 시간적으로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T는 무한대까지 견딘다는 그 허용 전류잖아요. 그러면은 과부하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5%잖아요. 그게 과부하잖아. 이 과부하 조건을 줘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허용 전류의 145%, 즉 1.45배에서는 60분까지는 내열 한계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계략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럴 때 얘는 그 60분, 이게 같은 60분이라는 시간 조건, 이 차단기도 60분 어떤 과전류가 들어오면 이 전류가 넘어가면 동작을 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동작한 시점을 보냐면 60분, 똑같이 60분에 동작할 수 있는 전류치를 보는 거죠. 그는 이제 TC 곡선을 보면 나와. 근데 계략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부속소에 보면 나와요.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넘으면 1.37배. 그 다음에 뭐 60인가 얼마 아래는 뭐냐면 1.45배 이렇게 적용하도록 돼서 그러면 그 가서 이제 표를 보시면 되고, 여기는 800암페어짜리이기 때문에 1.37배를 적용해 보면 이 1.37배 보통 60분 이내에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초상기에 이 정도는 기본 성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37배가 1096A 60분 안에 동작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08A의 60분을 견뎌. 그러면 더 작은 전류의 60분 내에 끊어지니까, 이 곡선으로 아까 그 곡선으로 따져보면 얘의 열적선이 여기라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의도 뭐냐면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TC 곡선은 실제 그 사용할 제조사의 TC 곡선하고 실제 그 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갖다 케이블의 열적 리미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선을 그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선을 그리면 더 좋은데 뭐냐면 한 포인트만 이제 비교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를 비교해 보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최소 단락 전류를 갖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제일 말단이죠. 그래서 최소 단락 전류를 갖다 계산했죠. 그 전류에서 과부하 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래에 여기 있는지를 갖다 비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전류죠. 이 전류가 케이블에 흐를 텐데 이게 최소 전류예요. 최소 전류가 이걸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몇 초까지 견디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 계산하는 식은 요겁니다. 요거는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식이냐면 보호도체, 접지도체, 굵기 결정할 때 5초 이내라고 하면 고장이 나면 지락이 나거나 그러면은 잠깐만 흐르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도체 굵기를 산정하는 시기거든요. 이거는 열평형 방지연이 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은 잘 보셨을 거고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사용한 도체에 관련된 그 상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XLP 선을 쓰거나 아니면 PVC 선을 쓰거나 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IC60364 부속소에 보면 K값은 어떻게 쓰라고 이제 지시가 되어 있죠. 저는 요 선을 쓰니까 이거는 XLP 절연선이거든요. XLP 절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K값을 갖다 143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소에 보면 솔로로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같이
다른 케이블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포설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만 솔로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143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IC0364에 보면, 부속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세, 이 정도는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주 쓰다 보시면 이게 익숙해져요, 숫자는. 그래서 이 국기도 이미 있고, 사용 국기도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도 요거 비교해 볼라는 전류가 요거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K 값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요 시간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 얘가 열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T 값을 갖다 거꾸로 계산해 본다. 85초를 견디는 거야. 이 도체를 썼을 때 요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85초 동안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얘도 허용 전류가 830mA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은 전류니까 이 전류에 대해서는 몇 초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갖다 열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찍어보니까 요거 전류야. 80 몇 초 정도까지 견뎌요. 지금 DC 곡선을 보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800A짜리다 그러면은 여기가 전격 전류한 배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이 800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돼요. 자, 그러면은 7421A 하면 800으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9.3배라는 이야기죠. 9.3배라는 것은 10배보다 작은 요 파란색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 전류라는 이야기. 요 전류 때 케이블은 요 정도까지 견디는데 차단기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빨리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요게 찍히더라. 차단기는 요 정도의 동작하더라. 즉, 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더란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란 이야기죠.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걸 검토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검토가 되냐면 이거는 한시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최대 단락전류를 보게 되면 벌써 11카 돼서 14배가 돼버려요. 전격적으로 14배가 되니까 10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시로 동작하거든요. 순시로 동작하면 기다리지 않고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순시로 동작하는 영역의 전류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시로 동작할 때 확실하게 봐줘야 되는 거죠. 한시로 동작할 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 검토를 해보면은 문제가 없다. 열적으로 케이블 갖다 잘 보호하는 그 스펙의 차단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지금 참고적으로 말하면 LS 일렉트릭의 그 차단기의 TC 구성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에, 근데 같은 800A짜리라도 전격 차단 전류가 다르죠. 그래서 전격 차단 전류 스펙을 갖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차단기, 자, F1 지점이고 F2 지점 계산했잖아요. 최대 차단 전류는 요 전류 값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요 모선의 전류를 갖다 계산한 값으로 여기서 고당 계산하는 거나 이 모선에서 고당 계산하는 거나 거의 같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값을 갖다가 이 차단기의 최대 단락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최대 값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값. 이게 어시메트리 값이었잖아요. 요 값을 반영해서 이것보다 높은 차단 전격을 써주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규격에 있는 걸 써주면 되겠죠. 최소한 25카 이상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두 단계 정도 좀 여유롭게 차단 전격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IC 고장 계산을 통해서 계산했던 그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차단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